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남해군이 23일 경남행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경남행 긴급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22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납부세대로 8천 가구 정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1차 정부 추경으로 먼저 지원을 받은 저소득 한시 생계 지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긴급복지 생계 지원, 그리고 코로나19 생활 지원 대상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 조회 절차를 없애고 신청 발급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대상 가구를 사전에 선별해서 신청과 발급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딱 한 번 방문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우선 우편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발송했다고 하니까요. 신청서를 받은 세대에서는 각 가정에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대상 세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즉시 현장에서 선불카드로 받게 됩니다. 지원금을 신청을 위해서 복지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이게 또 오부제로 사람이 밀릴까 봐서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하러 가면 됩니다. 월요일은 1년, 그러니까 접수하는 태어난 연도가 월요일은 1년과 6년, 그리고 화요일은 2년과 7년, 수요일은 3년 8년, 목요일은 4년 9년, 그리고 금요일은 5년과 0년이 0년이 되는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 챙기셔서 두 번 걸음 안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선정 기준에 해당하면은 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확인해서 선불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왜 우편이 안 오지 하고 불안해 하시지 말고 내가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은 직접 읍면 복지센터를 방문을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남해군 대상자 중 거동 불편자나 장애인 등 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세대는 복지센터로 전화를 하면은 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과 지급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방문 접수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구비를 지급하는 금액도 차등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는 30만원, 3인 가구는 40만원, 4인 이상은 50만원입니다. 선불 카드는, 우리가 지급받게 되는 선불 카드는 우리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부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형 종합 소매업, 그리고 유흥업, 그리고 사행업, 그리고 온라인 쇼핑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사용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군청 관계자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집으로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되고 신청에서 카드 수령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이루어진다면서 이번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군과 여수시가 국도 77호선 해상 구간에서 유일하게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해 여수와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추진을 해서 그걸 완성하고 가는데 그걸 위해서 남해군과 여수시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충남 남해군수가 지난 9일 금호봉 여수시장을 만나서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의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지고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전남 여수시 3일동과 경남 남해 서면을 잇는 7.31km의 구간입니다. 터널 길이만 하면은 5.93km인데 이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기재부에 지금 전달되어 있고요. 현재 기재부에서 지난달 6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지난 1998년부터 가칭 한려대교를 건설하자는 것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서 사업 추진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서 제4차 국도 국지도 건설 사업에서는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특히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분석한 후에 지난해 개편된 기준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좀 수월해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양 시군은 경제성, 그러니까 비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성과 특히 국토 균형 발전을 중심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건호봉 시장은 정책성과 균형 발전 대응 방안으로 영호남이 함께 지속 가능한 저탄소 발전을 꾀하는 2020년에 유치할 COP28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남해 남중권, 그러니까 남해 남중권 하면은 여수시와 남해를 포함한 10개 시군입니다. 공동 유치하도록 서로 노력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요. 이 장충남 남해군수도 2022년은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로 지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당사국 총회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이는 남해 여수 해저터널 예비 타당성 조사의 정책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는 현장 실사와 설명회 그리고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연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고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여수시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곧 예비 타당성 조사를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 우리 농산물 구입을 하자는 챌린지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지역 금융기관에서도 캠페인에 적극 동참을 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농산물 구입 챌린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가를 돕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전국 항회 그리고 이 기관에 소속하고 있는 직원 및 회원들이 그리고 또 기관 내에 급식소가 있을 경우에 식재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직접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지난주에는 양산 남해군 향후에서 그리고 또 동남해 농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남해지소 그리고 경남은행 남해지점에서 챌린지 리레이에 참석을 했고요. 이번에도 우리 남해군 수산협동조합에서 153만원, NH농협은행 남해군 지부에서 116만원, 그리고 남해 신용협동조합에서 69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구입해서 챌린지에 참여를 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챌린지에 참석해 주신 기관 단체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충남 군수도 코로나19로 숙박업계, 운수업계, 농수산업 종사자, 상공인 등 모든 국민들이 영업을 하는 국민들이 매출 격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행정에서도 국민들에게 지원 가능한 다양한 모든 시책들을 파악하고 발굴해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상주면에 있는 노도에 서포 김만중 선생의 유배지인 노도를 문학의 섬으로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이 조성된 노도 문학의 섬에 상주를 하면서 활동을 할 청년 활동가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4일까지입니다. 이명 1개조로 2명을 모집하는 모양인데 관심 있는 청년들은 남이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팀으로 문의하거나 남이군청 홈페이지로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방심하고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5, 6이면은 우리가 지금 견뎌내고 있는 코로나19 상대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